변호사가 급증하는 데다 지역 경기 악화로 변호사 업계도 찬바람이 불면서 한때 꺼렸던 국선 전담 변호사의 지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식품 모태 펀드를 통해 농공상 융합형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도 이 펀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양식어민들은 어류를 담보로 한 대출 활성화를 수산 양식업 육성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습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최병수 작가의 전시 소식과 오늘 밤 열리게 될 제야 음악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2013년과 2014년이 교차하는 이번 주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도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2014년이 벌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은 늦은 오후부터 경북 북서 내륙에 눈이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외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행히 연말연시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보다 높아 활동하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오늘부터 해넘이 해돋이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이 구름 사이로 올해 마지막 해와 새해 첫 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구에서의 올해 마지막 해는 저녁 5시 21분에 보실 수 있겠고요. 새해 첫 해는 독도에서부터 시작돼 대구는 7시 35분, 포항은 7시 33분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경기 영향으로 변호사 선임이 줄어들자 한때 맡기를 꺼렸던 국선 전담 변호사의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국선 전담 변호사 모집을 마감한 결과 대구 지역은 5명 정원에 무려 32명의 변호사가 지원했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변호사 월 평균 수입 3,800만 원보다 턱없이 적은 월 수입 최대 800만 원이고 다른 사건은 전혀 수임하지 못하는 조건이지만 경쟁률이 무려 6대 1을 넘어선 것입니다. 국선 변호인 모집에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몰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지역 변호사 업계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실제 대구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수임료가 낮은 신청, 등기, 소액 사건을 제외하고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본안 사건 수임 건수는 5건에 불과합니다. 고위 법관 출신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의 쏠림 현상을 감안할 때 사무실 직원들을 데리고도 월 1,000만 원을 못 버는 변호사가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 숫자가 많이 늘어난 데다 형사 사건은 줄고 인터넷의 발달로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일도 늘었고 큰 사건은 서울의 대형 로펌으로 빠져나가는 등 변호업계에도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큰 사건 이런 경우에는 서울 로펌 애들 많이 하지. 지역에 있는 로펌을 찾는 게 아니고 명분만 보고. 수임료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겠지만 저가 수임 경쟁에 따른 저질 변호가 우려되고 변호사가 법률을 악용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변호사 업계가 새로운 수요 창출에 실패할 경우 지역 변호사들도 파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상북도가 수도 계량기 동파 복구 기동대를 운영합니다. 경상북도는 수도 계량기 동파에 대비하고 동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시 군별로 한두 개 반 10명에서 20명 정도로 구성된 동파 복구 기동대를 꾸려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기동대는 동파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출동해 복구하는 한편 취약 지역을 미리 둘러보고 필요할 경우 보온 조치 등도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일대 나무에 설치한 조명 등의 불을 오늘은 밤 늦게까지 밝힙니다. 대구시는 평소 저녁 7시에서 밤 11시까지만 조명등을 켰지만 오늘은 제야의 타종 행사가 있는 만큼 오후 6시부터 내일 새벽 2시까지 계속 켜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일대 나무에는 다양한 색의 조명등이 설치돼 있고 공원 안에는 동물 모형의 LED 은하수 조명을 단 이른바 은하수 동물농장도 설치돼 있습니다.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손잡고 돈벌이를 하는 농공상 융합형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농식품 모태 펀드를 통해 이 같은 융합형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안동시가 자치단체로는 드물게 이 펀드에 참여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안동시가 농업정책자금관리단과 LNS 벤처캐피탈이 결성한 농식품 투자조합에
LP, 즉 유한책임 출자자로 참여해 20%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 투자조합은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70억, 안동시가 20억, LNS 벤처캐피탈이 10억 원을 출자해 전체 100억 원 규모로 결성됐습니다. 이 조합의 운용사는 LNS 벤처캐피탈입니다. 천연 물질을 이용해서 신약을 만들고 있는 한국전통의학연구소라는 기업을 지금 투자 검토 중에 있고, 그 기업은 안동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은 지난 2010년 이후 4년간 25개, 총 결성 금액은 4,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들 투자조합의 LP로 참가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시와 안동시 등 전국의 3곳뿐입니다. 지역에 우선 농식품 업체의 투자가 활성화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특산물의 어떤 유통이라든지 또 관광산업 이런 것과도 연결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리라. 투자조합 운용사들의 투자 실적도 양호합니다. 올해를 제외한 지난 3년간 결성된 18개 조합의 투자 실적은 78개 업체에 1,200억 원입니다. 대부분 재작년에 결성된 점을 감안하면 1년 반 만에 1,000억이 넘는 재원이 농식품업계에 뿌려진 겁니다. 농업은 식료 제조와 외식업 등의 전방산업과 비료 농약 등의 투입제 산업인 후방산업의 성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취업 유발 효과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중물 역할에 이제 충실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충분한 자금이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 산업이 10조 원 성장하면 농업은 2조 7천억 원 정도 성장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식품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대구를 빛낸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대구시가 꼽은 10대 뉴스는 지난 6월 국가산업단지 착공과 K2 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관련 소식,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개최, 채무 감축 노력으로 제도약 투자 기반 마련,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차량 공개와 시운전,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설치였습니다. 이 밖에 시민회관의 전문 콘서트홀 재탄생과 33만 명이 찾은 대구미술관의 쿠사마 야요이전, 대구 치맥 페스티벌, 삼성라이온즈의 3년 연속 통합 우승도 포함됐습니다. 밤새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40살 서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잠이 든 뒤 아궁이 옆 땔감에서 연기가 났다는 서 씨 할아버지의 말에 따라 아궁이에서 불티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0시쯤에는 구미시 상모동 51살 박모 씨의 상점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6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난로 옆 화분을 옮기다가 선반이 신호가 난로로 쏟아져서 불이 났다는 박 씨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발생한 화재로 지차장의 3급 56살 이모 씨가 숨진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열립니다. 대구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9일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장애인 이 씨가 숨진 것은 장애인 제도 부실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며 관련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연대는 2, 3년 전부터 장애가 심해지고 건강 상태가 악화된 이 씨가 장애 등급 3급이란 이유로 활동 지원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며 장애 가정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을 당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북 동해안 양식어민들은 양식 중인 어류를 담보로 한 대출 활성화를 수산 양식업 육성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실시한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의 양식어가 실태조사 결과를 임혜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식어민들의 21.2%는 양식어류 담보대출 활성화를, 21%는 양식어종 유통센터 건립을 수산양식업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15.4%는 경상북도의 수산양식업 종합발전 전략을, 14.6%는 소비 증진 대책 마련을 꼽았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정책 과제와는 별개로
어민들은 수산 행정과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고 느끼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 차원의 어떤 수산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환동의 시대를 맞이한 대책팀들은 적어도 경북 동해안에 체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FTA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효 중인 한칠레,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70-80% 여가들이 큰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의 중인 한중, 한일 FTA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긍정적인 견해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지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전체 양식 어가는 39%나 감소했지만 경북은 17%가 늘어나 양식 어가 증가율이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MBC 뉴스 임혜도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지역 제조업체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지역 제조업의 이달 업황 BSI는 68로 전국 평균 76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업황 BSI는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 업체들을 설문조사에서 수치화한 것으로 100보다 낮을수록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뜻합니다. 지역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 2010년 100을 넘긴 이후 꾸준히 하락해 왔는데 업체들은 내수 부진과 인력난, 인건비 상승을 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실물 경기 회복세가 주춤해지면서 대구와 경북의 광공업 생산도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광공업 생산은 한 달 전에 비해서 2.6% 감소했고 경북도 2.5% 줄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식료품과 화학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등이 줄었고 경북에서는 전자제품과 컴퓨터, 영상음향 통신, 금속 가공 등의 부분에서 생산이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재고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4.2%와 4.9% 증가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작업에 몰두하는 일, 대단한 열정이 아니면 하기 힘든 작업이죠. 이번 주 뉴스투데이에서는 뚝심 있게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최병소 작가의 전시 소식과 한 해 마지막 날 함께하면 좋을 음악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970년대부터 신문의 내용을 볼펜으로 지우고 연필로 덮으며 긋고 지우는 작업을 선보여온 작가. 최병소 작가의 초대 개인전이 갤러리 누오보에 마련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손 닿는 데 놓인 것들로 작업한다. 날마다 쌓이는 일간지, 책상 옆에 굴러다니는 필기구. 최근에 눈길이 닿은 것은 볼펜처럼 흔하고 종이처럼 잘 구겨지는 세탁소용 옷걸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을 좋아한다. 그의 작품은 무심한 듯 보이지만 시간을 통해 얻어지는 과정의 미술로 예술의 진정성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검게 지워진 신문지 안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1월 26일까지 갤러리 누오보에서 최병소 작가의 작품을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지만 연말이면 하루하루가 더 값지게 느껴지는데요. 올해의 마지막 날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수성아트피아에서는 성악의 본고장 유럽에서 국위 선양 중인 3명의 성악가를 초청해 제야 음악회를 기획했습니다. 그 환희의 무대, 소중한 사람과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요? 대구 북구문화예술회관도 뜻깊은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아듀 2013, 오라 2014 제야음악회를 개최하는데요. 지역에서 사랑받고 있는 다양한 출연진의 공연과 신년맞이 부대 행사도 펼쳐진다고 하니 오늘 밤 대구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새해를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대구시가 내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융자 지원 대상업체를 모집합니다. 융자 추천 규모는 1,000억 원 정도로 대구시가 시중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과 협약을 해서 지역 중소기업이 단기 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것으로 대출이자의 2-3%를 보전해줍니다. 지원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정보처리, 무역, 폐기물 처리, 건축과 관광, 호텔, 운수업은 물론이며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대구 시내 구군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받습니다. 대구시가 제3공단과 서대구공단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0년 두 개 공단의 재생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에 들어가 지난해 초 재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토지 건물 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에 재생사업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맡기고 이 결과가 나오면 기반시설 확충과 전략사업지구 특화 개발, 민간 자력 개발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은 정부와 대구시가 4천여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나머지 사업은 사업 시행자 등이 선정되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2014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에 참가해주신 분들입니다. 대구 동평초등학교 1학년 1반 김주현 24,000원, 태왕아너스 월성부녀의 30만 원, 구미시 공단동 미광 행복아파트 동별 대표자 1동 10만 원, 동구 안심 2동 유람 경로당 1동 20만 원, 영천 별빛 사물단에서 10만 원, 대구 달구회 1동 40만 원, 대구 대경 목련회 육정자 회장회 1동 30만 원, 영천시 임고면 정현재 씨 10만 원, 영천시 여성단체 협의회장 서명숙 씨 5만 원, 해성건설 조좌현 씨 20만 원, 두성건설 이종화 씨 10만 원, 성주군 가천면 금강산 양명사 정순화 씨 30만 원, 남천면 삼성1리 부녀회에서 20만 원, 남천주조 이경수 씨 20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 23통장 신성자 씨 11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해넘이 해돋이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구름 사이로 올해 마지막 해와 내일 새 첫 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구에서의 마지막 해는 저녁 5시 21분에 보실 수 있겠고요. 새해 첫 해는 독도에서부터 시작돼 대구에서는 7시 35분, 포항은 7시 33분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경북 북서 내륙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청도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영천은 영하 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청도는 10도, 영천은 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김천은 영하 5도, 구미는 영하 4도입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성은 영하 7도, 봉화는 영하 4도로 추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포항은 현재 0도, 경주는 영하 6도입니다. 낮 기온은 두 지역 모두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새해 첫 주말까지 맑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2013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